2010년도쯤에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었고 그 마지막 날입니다. 폐막식인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 이제 우리나라 기자분들 대상으로 좀 질문할 게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뭐 누군가 질문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게 영어 문제인가? 라고 해가지고 통역이 필요하면 뭐 지원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질문을 요청했는데 결국 우리나라 기자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요. 중간에 이렇게 루이 청강이라고 해서 중국 CCTV 기자가 대신 질문을 해도 되냐고 물어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단호하게 일단은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이 친구가 또 자기랑 인터뷰를 하자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에도 역시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자분들한테 질문 기회를 주고 싶다고 재차 강조를 하죠.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기자분들 중에 질문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약간 이제 뻘쭘한 게 이 중국이랑 당시 미국은 환율 관련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시점이라서 아무래도 중국 기자의 질문이 그렇게 이제 탐탁지는 않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뭐 정치적으로도 뭐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긴 한데 이걸 EBS에서 요 영상은 EBS에서 가져온 건데 교육적인 부분으로 조금 풀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질문하지 못하는 사회라는 이야기로 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기자분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생각도 많이 좀 해보시죠. 뭔가 이렇게 질문한다는 게 내가 좀 아는 게 없어서 남들 앞에서 하기 좀 부끄러운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몰라도 아는 척 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저 같은 경우도 막 여러 가지 전문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 맥락에서 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끊을 수 있으니까 예의상 혹은 그냥 아는 척 넘어가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아마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은 한두 번씩 해봤을 텐데, 그 후에 나중에 찾아보거나 물어보거나 그러지 그 자리에서는 보통 이렇게 방해를 하지 않잖아요. 또 뭔가 이렇게 비아냥거리거나 눈치를 받을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을 왜 우리는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이런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던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열리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교육과 관련된 주제로 풀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항상 나오는 게 우리가 유교 문화권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 유교라는 게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이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이제 자녀가 부모한테 질문을 너무 많이 하면 그걸 이제 잘 받아주시는 부모님들도 많지만 너무 많으면 뭐 적당히 해라 이렇게 버릇이 없냐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고 학생이 선생님들한테 질문할 때도 이게 과도하게 질문을 하면 수업이 방해된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느낄 겁니다. 회사에서도 어떤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충 이해가 된 것 같은데 저걸 꼬치꼬치 캐묻는 친구들이 있으면 뭔가 쟤는 일부러 저러나 막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케이스도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진짜 과하면 문제가 되겠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질문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과한 질문들, 많은 질문들을 여유롭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게 얘가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도발하는 건가?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일부고 요새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고 바뀌었죠. 하지만 이런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챗 GPT 같은 인공지능 툴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 최근에 나온 것처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단어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면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많이 하지 않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게 어쩌면 기회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 챗 GPT라는 웹사이트 상에서 결국은 어떤 AI에게 질문을 하는 거니까 어쩌면 더 굉장히 똑똑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존에는 이런 인간 사회의 틀 때문에 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자유롭게 질문하고 이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원피스에 보면은 뭐 대해적 시대를 만든다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패러디를 해서 대질문의 시대가 어쨌든 다가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챗 GPT한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고 또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챗GPT 속에 다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챗GPT로부터 좋은 답변을 끌어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좋은 질문법 몇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미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질문이랑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간결하고 정확하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질문을 할 때 너무 장황하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질문법을 알려줘. 이렇게 핵심을 이야기하면 이거에 대해서 얘가 잘 정리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과한 미사여구들이 이 답변을 헷갈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심플하게 만들어라. 라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우리도 종종 사람들이랑 회의를 할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핵심만 얘기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질문을 할 때는 핵심, 심플하게 질문을 해라. 라는 부분에 대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근데 질문을 할 때 원하는 결과에 대해서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질문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뽑아낼 때 사람끼리의 대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AI를 통한 대화니까 내가 원하는 형식이나 스타일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 애플이라는 기업의 주요 정보를 알려줘라고 우리가 주문을 할 수 있죠. 근데 이때는 어떤 정보를 말하는 거지?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 달라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아마 그래서 챗GPT는 기본적인 글을 쭉쭉쭉 나열해서 써줄 거예요. 근데 내가 애플의 기업 정보 그리고 주가 이 세부 정보를 표 형식으로 정리해줘 라고 하는 키워드들을 명확하게 집어넣어주면 이 형식에 맞게 얘가 답변을 이렇게 표로 그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실제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챗 GPT 화면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하면 잘 보이시겠죠? 좀 확대를 하고 제가 여기다 질문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애플의 기업 정보를 간략히 작성해줘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면 보시는 것처럼 답변을 해줘요. 보시는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챗 GPT 형식의 답변을 해주죠. 그리고 정확하게 제가 뭐를 이야기했는지를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설명을 해주죠. 자, 여러분 이번에는 애플의 기업 정보와 주가 등의 세부 정보를 표 형식으로 간략히 작성해줘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얘가 이제 답변을 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기업 정보와 주가 그리고 세부 정보 표현한 표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요 정보, 그다음 주가 정보, 그리고 이 표라는 형식을 활용해서 이제 답변을 해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린 이걸 가지고 뭐 워드나 아니면 PPT 같은 곳에 옮겨서 또 좀 더 사람들이 보기 편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직접 우리가 이제 실습하면서 내용을 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앞서서 제가 여기서는 심플하게 질문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 글이 심플해지지 않았잖아요. 요거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질문 자체에 들어가는 키워드들 그런 것들은 보기 편하게 심플하게 작성을 하되 무조건 문장을 짧게 쓰라는 게 아니라 이 키워드들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심플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내라라는 이야기니까 두 가지가 그냥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상반되는 이야기일 수 있으나 여러분이 질문할 때는 이걸 잘 조합해야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의문형 스타일의 질문보다는 지시형 스타일의 질문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애플이란 기업이 있는데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 라고 그냥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이 친구가 해줄 수 있는 답변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이걸 질문한 사람이 어떤 걸 원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뿌려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애플이라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간략히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면은 이 친구는 여기 있던 수많은 것들 중에 이런 뭐 A나 B 정도를 조합해가지고 답변을 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시형 질문을 해야 되고요. 제가 이전에 올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그 이야기를 보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본질이 리더, 뭐 팀장, 아이언맨 같은 역할이죠. 지시하는 역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챗GPT가 결국은 챗대리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비서, 제가 지시할 수 있는 대상, 역할을 가지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더 좋은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의문형으로 의견을 묻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으나 오히려 정보를 추출해내기 위해서 지시를 하는 것이 더욱 그 효과적이라는 거, 그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지시를 하는데 이 지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역할정의라는 걸 해주면 더 좋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애플의 아이폰 판매 촉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에도 의문형으로 물었죠. 물론 여기 좋은 키워드를 심플하게 집어넣긴 했어요. 근데 이거 역시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똑같은 질문입니다. 똑같은 질문인데요. 이 앞에 지금부터 너는 아이폰 마케팅 전략팀의 책임자야, 리더야 이런 식의 조건을 달아주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여러분이 보셨던 잭슨 형 사례처럼 잭슨 형도 자기가 챗 GPT한테 허슬 GPT를 할 때 너가 코 앙트러프러너야라고 해가지고 너는 공동 창업자야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역할 롤을 부여를 한 다음에 질문을 하니까 얘가 그거에 맞는 답변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애플의 아이폰 판매 촉진을 위한 전략을 작성해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마케팅 전략, 그리고 가격 조정, 제품 다변화, 생태계 확장, 뭐 혁신적인 기술 개발까지 대략적인 마케팅 판매 촉진 전략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똑같이 이거를 가져올 건데요,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할 건데 앞에다가 제가 이 앞에 지금부터 너는 애플의 마케팅 전략 책임자야라는 말을 붙여서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마케팅 전략 책임자로서 답변을 해달라고 하니까 아까보다 살짝 더 디테일한 정보들이랑 그 촉진 전략들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유통 채널 다양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두 번째는 차별화된 제품 라인업인데 애플이 시장에서의 정보를 좀 분석해서 다양한 디자인이랑 기능을 갖춘 모델을 출시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네요. 가격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네요. 그래서 적극적인 조정과 프로모션 할인 이벤트가 필요하다. 그리고 소비자 경험 개선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특히나 애플이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라 이 부분도 언급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신 내용들이 지금 뭐 애플에서 하지 않는 그런 전략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또 교과서에 나오는 좀 보편적인 전략들을 약간 풀어낸 거기도 한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AI들을 비즈니스 모드로 활용을 하면서 우리의 회사의 정보나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면 더 고퀄의 정보들을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근데 물론 아직은 보안 문제 때문에 그 회사 정보를 이런 곳에 올리는 거는 하지 말라고 제가 저뿐만 아니라 전문가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지금은 이런 참고 용도, 그냥 아이디어를 얻는 거 정도 수준에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그 역할 부여가 굉장히 디테일한 그 답변을 준다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죠.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야기도 하다 보니까 최근 뉴스에서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전에 인터넷이 처음 등장을 했을 때, 인터넷이 새로 등장했을 때가 지금 챗 GPT의 등장이랑 뭐 별반 차이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정보의 바다에서 어떻게 검색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고, 이런 식으로 정보 검색사라는 게 국가 공인 자격증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인터넷 정보 검색의 일상화 이미 된지 오래됐죠. 우리 검색 못하는 분 아무도 없죠. 단지 내가 구글을 쓰냐 네이버를 쓰냐 그런 거의 차이이고, 물론 구글을 또 굉장히 퀄리티 있게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 수식을 집어넣어서. 근데 어쨌든 뭐 그렇지 않아도 우리 다 검색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검색 엔진 자체의 기능이 좋아지니까 검색 기법이 조금 더 좋아져도, 그러니까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의 차이를 기술이 그냥 전부 다 커버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생각보다 저는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2022년도 기준으로는 폐지가 되었다고 해요, 이 자격증이. 그리고 아마 이 이전에도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회사에서 어마어마한 뭔가 가산점을 주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요거를 보면서 약간 이쪽에다 쓰는 게 낫겠네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요게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이야 이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모두 잘 모르니까. 저도 지금 먼저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일단 사람이 더 많은 이제 개발자분들이나 먼저 이걸 경험해 본 사람들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계속 그 팁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결국 기술. 결국은 챗GPT건 바드건 코GPT건 뭐가 됐든지 간에 그냥 기술 자체가 이걸 커버링을 해버릴 겁니다. 우리가 바보 같은 질문을 해도 아까처럼 뭐 의문형의 질문을 하든 지시형을 하든 너라는 사람이 대충 원하는 게 이런 걸 거야라는 걸 유추해서 아마 답변을 해주겠죠.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뭐 지금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특히 API를 접목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더 고도의 답변을 추출해내고 계시긴 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는 큰 의미가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뭐냐? 그게 바로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생각을 우리가 표현해낼 수 있는 게 글, 이미지인데 그런 것들을 더 양질로 만들어내는 게 결국은 질문이죠. 발전시키는 게. 그래서 피터 드러커도 질문이 없다면 통찰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데 결국은 이게 우리가 여기를 이제 목표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여기가 목표라고 하면 이거를 다양한 방면에서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우리가 하는 게 바로 이 생각이잖아요. 이 생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린 이거를 뭐 브레인스토밍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아이데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것들도 이런 것 중에 하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가 생산해내고 머릿속으로 생산해내죠 보통은 또는 데이터를 통해서 생산해내고 그것들을 어떻게 잘 질문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질문이랑 약간 결이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런 리더들은 어떤 식의 생각을 하고 어떤 질문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냐를 좀 생각을 해보면 리더들은 우선은 이 미션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우리 그 책 아시죠? Start with Why 책이 있죠. 이 책에서도 방법 뭐 어떻게 하느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하는 게 이 회사를 운영할 때 비즈니스를 해갈 때 미션 이게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일론 머스크의 엄청난 기행이나 뭐 되게 똘끼 있는 그런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되게 응원하는 건 그 사람이 물론 사익도 추구하겠지만 그런 걸 넘어서서 이 세상을 그 인류가 좀 더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기 위해서 인류가 좀 더 편리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굉장히 대의적인 관점의 비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 사람이 굉장히 멋지고 동조하고 동기부여가 돼서 같이 일하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욕구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이 미션이 모든 거의 시작인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 게 됐건 제가 동화책을 만들게 됐건 동화책을 만드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라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아이들에게 더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을 전달해 주고 싶고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상상력을 만들고 싶게 해주는 거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것들 우리가 게임을 만들 때도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싶은 거 그림을 그릴 때도 어떤 영감을 주고 치유받게 하고 싶은 거 그게 선행이 되어야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흔쾌히 돈을 쓰고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명예나 부를 가져오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고객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비전은 있는데 이걸 비전을 전달해 줄 사람이 없으면은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을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고객 가치. 이 고객들이 결국 근데 효용을 느껴야 됩니다. 그냥 환경을 보호하겠다라는 멘트는 어느 회사나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환경의 변화가 이 고객에게 어떻게 넘어갈 것이며 또 환경 변화 같은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가 이거를 구매했거나 이용할 때 당장 어떤 효용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나 마무리는 그거를 이루기 위한 전체적인 계획까지도 고객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이 비즈니스는 궁극적으로 성공할 것이다. 라는 거를 여러 가지 리더들과의 미팅을 통해서 정리를 해놓은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런 관점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 생각을 통해서 이것과 관련된 질문들을 여러분이 챗 GPT에게 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금 인문적인 관점에서의 질문을 여러분한테 정리해서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비즈니스 관련된 책들 또 이런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애환을 가지고 있는 인터뷰 그리고 국내에도 이호 채널 같은데 태용 채널이죠. 여기서도 우리 스타트업 관련된 정보를 많이 알려주고 있고 이런 전설적인 인터뷰어 같은 분들의 다양한 그런 질문 방법들을 우리가 결국은 전부 취합을 해서
이거를 챗GPT뿐만 아니라 이 거대 생성형 인공지능들에게 질문하는 그 방법들을 사실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전문가로 성장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오늘 그 맨 처음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질문 관련됐던 사건부터 최고의 질문까지 쭉쭉 내려갔는데요. 결론은 그래서 이건 것 같아요. 결국 우리 인간이 나중에 모든 단순 노동이라든지 단순 작업 같은 거를 AI에게 모두 다 넘겨줬을 때 그러면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 다시 거의 백투 더 베이직이죠. 기본으로 돌아가면 이 데카르트가 했던 말이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존재한다. 이 말처럼 우리가 점점 직접 해야 되는 단순한 업무들은 점점 줄어들 것 같은데 그 단순한 업무들이 더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한다면 우리가 다음 라운드죠. 다음 라운드에서 AI 때문에 내 직업이 없어질 것 같고 나는 그러면 실업자가 되는 건가? 이런 걱정을 하지 않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더욱더 이 비즈니스가 됐건 내 삶이 됐건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훈련들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어떻게 훈련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 잡생각이 들든 뭐 남들은 비웃는 상상이 되었건 어쨌든 여러분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계속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가는 연습들을 하시고 가끔은 그런 것들을 챗GPT나 빙, 바드 같은 애들한테 질문을 하시면서 조금씩 답변을 얻어내는 스킬을 높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요 영상은 제 친구랑 이런저런 막 이야기를 하다가 그 요새 아이들 교육 같은 막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가 오바마 대통령의 질문 얘기 그러다가 챗GPT한테 질문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막 연관돼 가지고 나왔던 주제고 제가 한번 썰을 풀어봤는데 유익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